저 아버님 좋아해요.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정년이 거의 다 돼가는 대기업 샐러리맨입니다. 4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같이 살아온 나의 반쪽을 잃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나는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아내 말은 무슨 말이든지 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금슬이 아주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의 모습이 항상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요리로 차려진 그 훌륭한 식탁 어찌 잊을 수가? 세상 천지를 다 찾아봐도 아내와 같은 손맛은 없었습니다. 같이 TV를 보면서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서로 껴안으면 나누었던 감격의 순간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던 아내. 그 집 곳곳에 아내의 모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내가 그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면 탕 속에 아내가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저쪽 주방에서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둘이 청약받아 평생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저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힘든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와 같이 살아요. 그전부터 해오던 말이다. 아들은 이미 5년 전에 아내가 떠나기 전 결혼했습니다. 아들아,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제가 불안해요. 집사람도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 하고요. 올해 35살인 며느리는 밝은 성격의 미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애를 갖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부부는 놀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닮아 있었고 우리 부부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나는 우리 며느리만큼 예쁘지는 않아 하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보낸 것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아 고맙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만족한다.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리고 2달인가 지나서 직장에서 좀 무리를 했더니 지독한 독감이 들었습니다. 몸이 펄펄 끓고 힘이 없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혼자 무엇을 해먹을 엄두도 안 나고 아내의 따뜻한 흰죽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힘들게 동네 내과에 걸어가서 약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내가 그리웠고 고독이 싫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아들이 친척 모임 알리려고 전화했다가 내가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주방으로 달려가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식욕이 없다고 해도 억지로 내 입에 떠먹였다.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혼자서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요리는 입에 맞아서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약을 먹고 누워서 쉬는 동안 며느리는 집안 청소랑 세탁을 말끔히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가 되살아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렀습니다. 독감에 걸려있는 동안 며느리는 헌신적으로 나의 간병을 했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아들 부부는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너무 호되게 고생을 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웠습니다. 두말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나는 아들에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 집의 작은 방으로 나는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내와 살아왔던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버리지 못했던 아내의 물건들도 아들에게 처분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애지중지한 물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내를 버리는 것과 같은 죄의식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생활은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성격과 배려 덕분에 서서히 익숙해져 왔습니다. 익숙해져 보니 이 생활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불편해 할까봐 밤에는 가능하면 내 방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은 견과류 요구르트, 점심은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바깥에서 먹고 오고 9시 전에 귀가합니다. 집에서 먹으면 반드시 오후 8시에 먹습니다. 휴일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혼자 살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같이 사는 이 생활이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 닮은 윤희가 있는 것이 너무 위로되었습니다. 아들은 원래부턴 알을 무척 닮았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같이 살아보니 참 참한 여성이었습니다. 둘 다 참 어울리는 한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 절로 들었습니다. 자식만 있다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생활해보니 마치 내가 30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놓은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둘째를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애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며느리 말에 나는 뭐든지 따랐습니다. 젊은 날 아내에게 복종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나는 편안하게 아들집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내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났답니다. 둘이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공장에서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깜빡 잊고 온 서류 때문에 급히 유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주오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침착한 아들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자꾸 오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착한 며느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정신없이 2주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적막한 집안에 둘이 남았습니다. 남편 일은 젊은 아내와 아내 일은 늙은 남편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을 처분해서 가지고 친가로 돌아가거라.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찾아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가 여기서 생을 허비할 이유는 없다. 아버님, 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곳도 없고 재우는 꿈도 꾸기 싫어요. 저는 아버님 모시고 여기서 살래요. 너 마음은 고맙다. 나는 어떡하든지 혼자 살 수 있다. 너는 창창한 미래가 있다. 어떡하든지 돌아가서 새 인생을 찾아야 한다. 아버님 약속합니다. 저는 그이와의 생활을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본물이 터지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 절절히 그녀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던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구한 운명에 같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는 그런 말은 이제 아예 꺼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마음 상처를 달래주는데 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은 흘러갔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며느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둘만의 생활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윤희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젊은 윤희는 아름다웠고 건강한 미인이었었다. 그런 젊음이 뿜어내는 매력이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둘만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녀도 점점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도대체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는 민망한 장면도 자주 연출됐습니다. 아내 떠난 이후로 저는 남자로서 본능은 포기했습니다. 괜히 불편한 문제만 일으키는 본능이 싫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지저분한 이미지 줄까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원래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조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 떠난 이후로 며느리 마음 달래주려고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이 슬슬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희가 여자로 보여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외출했다 오면 윤희가 소파에 잠들어 있습니다. 스커트를 입고 있는 사이로 속옷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 눈길이 가지 못하도록 담요를 덮어줍니다. 며칠 전에는 TV 보다가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윤희가 옆에 있다 맨살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며 당황했습니다. 거절할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그녀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엄연히 나의 며느리이다. 그리고 나는 불쌍한 그녀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친달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나이 차이. 나는 윤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윤희는 친구가 거의 없고 집에 있는 집순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이는 거의 주말마다 같이 외출했습니다. 부녀가 같이 외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재미있는 곳에 구경 가고 같이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린애들 같이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놀이기구 탔는데 흔들리다 놀라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반팔을 입고 있는데 팔짱을 꼈습니다. 부드러운 살길이 부디팀에 정말 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와 너무 힘들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있다 보니 마치 부부 같은 대화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천진난만하고 여성스러운 행동에 나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한 혼돈된 마음 상태에서 어느덧 아들의 두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 저녁을 아들을 이야기를 하며 술 한잔 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으니 며느리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젊은 날에 자식도 없이 떠난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가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우리 둘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술이 취하면서 더욱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둘은 다음에 어디로 바람 쐬러 여행 가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 잔 들어가서 발그레진 얼굴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아가 좋은 남자 찾았니? 그런 남자 있으면 외주 집순이가 되겠어요. 하면서 윤희는 바로 되받아쳤다. 이렇게 예쁜 우리 며느리한테 왜 멋진 남자들이 들이대지를 않을까? 있겠죠. 있으면 빨리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서 징도를 내봐. 안 만나 본 거는 아니지만 윤희야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없어. 아니요. 괜찮은 남자들 많아요. 아니 그럼 됐지. 무엇을 망설여. 며느리가 후후하고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녀가 애인이 생겨서 집을 나간다면 무척 가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아야 할 긴 세월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희를 위한 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다. 아버님은 좋은 사람 없어요. 하고 되묻는다. 뜻밖의 질문에 놀랬습니다.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끈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항의를 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말이라도 고마워. 하지만 나도 주제는 알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님. 나는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 잘 알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멋있는 남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혹시나 이해가 하고 그런 행복한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었습니다.
윤희야, 어쨌든 난 예순 돼야 할 배야.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남자로서 아직 쓸만하다는 말은 듣기에 기분은 좋았다. 윤희야, 너라도 어서 좋은 사람 찾아라. 좋아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좋아해요라는 게 무슨 의미야 하고 물었다. 아버님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아이 창피해 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 집을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아버님 저 피곤해요. 들어가서 잘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윤희가 말한 좋아해요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잠이 안 왔다. 혹시 그 말이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을 타는 기분이었다. 윤희가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볼까? 거울에 비치는 내 늙은 모습이 항상 나를 자괴시켰다. 제발 나대지 말자. 지금 잘못 물었다가 지금 이런 좋은 관계가 깨지면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며느리와 지금 현재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아버님 주무세요. 하고 묻는다. 아니, 무슨 일이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희는 레이스 달린 잠옷 차림이다. 무슨 말인가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들어오너라 했더니 며느리는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저 아버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버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희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내가 왜 얘한테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며느리 윤희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 아가야. 사실 나도 그렇다. 나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이 용기 없는 인간인 네가 떠날까봐 무서워. 그냥 이 상태라도 유지하려고 말을 못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천국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딱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서 나라를 구한 게 맞나 봅니다. 나에게 이런 행복한 삶이 찾아오다니 뒷날 윤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떠나고 아버님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모시져서입니다. 둘이서 살면서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각종 말투나 행동이 너무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를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저절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과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내 위주로 살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고 편안합니다. 저는 점점 아버님께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대로 가슴에 두었다가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윤희와 나는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우리 둘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쌍의 커플이 되어 이웃과 잘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